이렇게 위험한 나루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나루일까 아닐까, 나루의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진 좋은 사람인데 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돌변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기분대로 우발적으로 행동하고 본인 스스로도 감정, 행동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곁에 그 나루에게 라고 말하는 위험한 일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녕, 라붐 시클릿TV 작가 김상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 쉽게 안 변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심리학, 뇌과학, 인지심리학 등 각 분야에서 입증된 근거를 떠나서라도 저도 이 말에 동의하는 1인입니다.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 천성은 웬만한 자극이나 깨달음이 아니면 쉽게 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상대가 악성 나르인 경우엔 더더욱요. 처음엔 안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며 안 좋은 점이 95%고 좋은 점이 고작 5%, 그것도 관계 초반에 연기한 그 5%를 붙들고 그 5%를 95%의 장점이라 착각하며 혼자서 마음고생하시며 귀중한 세월만 흘려보내진 않으셨나요? 나루들의 공통적인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찌질함, 부족함, 공허함, 분노 등의 감정으로 내적 굶주린 상태가 그 대표적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쩌다 이 불안한 나루가 되었을까요? 양육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족한 아이, 사랑받기 위해 부모에게 복종해야 하는 가정환경, 필요 이상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경우, 반대로 자신이 바라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 부모가 원하는 성과를 냈을 때만 주어지는 조건부 사랑,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경우, 여기에서 엮이는 가정이란 가정에서 부모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자녀가 그 역할을 대신 떠맡아 유지되는 가정을 말합니다. 양육자의 사이가 안 좋아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아온 경우, 자신의 탄생이나 성별을 환영받지 못하고 부정당한 경우, 부모가 나르시스트인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자라온 환경이 불우했던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 이유가 타인을 자신의 소유물,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취약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모두 나르처럼 살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이기도 한 이런 나르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그 위험한 말은 과연 뭘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르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그 말은 바로 너 나르시스트야 입니다. 물론 대놓고 너 나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의외로 진짜 나르의 악랄한 모습을 모른 채 얕은 지식으로 혹은 나르와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해 이런 실수를 저지르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리 선한 의도더라도 여러분, 나르에게 나르임을 알려주는 일은 정말 하시면 안 되는 1순위의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들키고 싶지 않은, 꼭꼭 숨기며 살아온 자신의 불안정함, 찌질함을 들켜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기존에 보여줬던 분노보다 더 큰 분노와 불화살을 여러분께 쏘아댈 거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다양한 매체들로 인해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연극성 성격장애라는 의미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만약에 나르가 나르시스트라는 의미를 잘 모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바로 검색해보겠죠. 나르시스트? 그게 뭔데 제가 나한테 나르라고 하지? 하면서 궁금하니까 나르도 검색을 해볼 겁니다. 그렇죠? 그 결과 나르시스트, 공감능력 제로, 과대망상, 근거 없는 특권의식, 타고난 거짓말쟁이, 바람둥이, 남탓 대마왕, 가스라이팅 선수, 관심에 관한 과도한 집착, 강요, 화를 잘 냄, 착취, 조종, 투사의 선수, 찌질함, 나르는 무조건 손절하라, 도망쳐라, 소시오패스보다 더 악랄하고 위험한 존재이다 등 나르의 특징을 보고서야 자신이 나르임을 알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이 나름을 인지했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이 잘난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네 라며 매우 흥분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이때 나르는 자신의 성격 상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신과 상담도 받고 내면 공부도 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을 할까요?
제발 그래준다면 참 다행이고 좋겠습니다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리? 네,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나르들은 더 당당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반대로 예전보다 더 강력한 고통에 시달리다 희생양이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여러분들을 나르가 절대로 가만둘 리 없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에 근거한 이 분노에 나르들은 이성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완벽하도록 잘 꾸며준 자화상을 본인 스스로조차 진짜라고 믿으며 그 모습으로 타인에게 칭찬과 갈채를 받으며 멋짐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을 부정당하고 지적을 당했으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나에게 반항을 해? 이 잘난 나에게 공격을 해? 용서할 수 없어. 이들의 공격 방법은 그야말로 비열하기까지 한데요. 평소 여러분들이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보여줬던 가장 나약하고 예민한 부분을 꺼내 쑤셔대고 흔들어댑니다. 여러분들의 나약한 상처는 어느새 약점이 되어 독화살이 되어 되돌아오게 돼요. 이혼 경력, 경제적 어려움, 외모 컴플렉스, 억울하게 폭행당했던 끔찍한 기억, 직장 내 성추행,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 반려견들의 죽음 등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주제를 할지라도 희생양을 꺾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이야기, 맥락 신경 쓰지 않고 마구마구 흔들어대고 봅니다. 언제까지? 네, 희생양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까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르들은 과연 상대의 약점만 골라 공격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보통 나르들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모 아니면 도, 예스 아니면 노우처럼 어떤 대상을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사고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나르와 달리 악성 나르들은 이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섭니다. 바로 내가 말하는 게 곧 정답이다 라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취약점은 물론이고 본받을 만한 뛰어난 장점까지도 나르의 머릿속을 통과하기만 하면 그 어떤 상황이 됐던 나르가 주장하는 게 정답으로 둔갑된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 사고의 옳고 그름?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이건 실제 저의 사례인데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블로그나 인스타를 통해 아시겠지만 저는 독서하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그중 삼국지 덕후인데요. 켈리치 회장님께서 유튜브를 통해 소개해 주신 걸 계기로 삼국지에 관련된 모든 유튜브는 물론 삼국지 10권의 책을 밑줄도 긋고 필사도 하면서 읽었어요. 평소 처세술에 관심이 많은 저는 정말 삼국지를 씹어먹겠다는 마음으로 이 10권의 책을 읽고 쓰고 하면서 말 그대로 삼국지에 푹 빠져 있었답니다. 뜬금없이 왜 제 얘기를 늘어놓느냐고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문제는 이제부터 발생합니다. 평소 저와 친한 친구가 어느 날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야, 네가 왜 남자친구가 없는 줄 알아? 응? 어떤 남자가 삼국지를 2번이나 읽은 여자를 좋아하냐? 삼국지를 줄쳐가면서 필사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너밖에 없을 거다. 남자들은 똑똑한 여자 안 좋아해.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애쓰며 남자친구를 원한 적이 없어요. 물론 저를 아껴주는 선하고 따뜻한 짝꿍이 곁에 있다면 더없이 든든하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혼자여도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도 많고 그 자체로 행복하기 때문에 굳이 남들처럼 외로우니까 라는 틀에 저를 끼워넣고 살진 않아요. 그런데 외롭다거나 남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 저에게 어이없는 이런 말을 하는 친구를 보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전 그냥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만나면서 다투거나 서로 불쾌할 만한 이벤트도 없었고 비난받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상관없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 친구 나를 에너지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려고 시도하는구나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거죠. 만약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황당한 사건이 생기시게 된다면 너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야? 무슨 뜻이야? 지금 상황에 안 맞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절대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응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뜬금없이 상대를 건드려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에너지 충전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언제나 우월감, 쾌감, 부러움, 대단하다, 멋지다 등
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지연이 됐다거나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파민이 방전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주 뜬금없이 상대방의 약점, 흠, 결점을 들먹이며 상대를 흥분, 분노하게 해서 추락시키고 그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역시 난 강자라며 에너지 충전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주목받지 못할 바에는 어느 하나 무너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르시스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소시오패스를 능가하는 범죄형 나르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나마 일반 나르는 우리가 유튜브나 다른 정보들로 미리 공부하면 충분히 그들의 수법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영상을 올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 범죄형 나르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심리적, 정신적 위험은 물론 갖은 험한 욕으로 상대를 제압, 협박하고 급기야는 자기 눈으로 피를 보고 말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나르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나르일까 아닐까, 나르의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진 좋은 사람인데 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돌변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기분대로 우발적으로 행동하고 본인 스스로도 감정, 행동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곁에 그 나르에게 나르라고 말하는 위험한 일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터진 후에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모닝 독서로 세 번째 읽은 조셉 머피 박사님의 잠재의식의 힘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타인이 분노 발작이나 눈물 공세 같은 정서적 협박 수단을 동원해 나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종으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부리려는 독재자나 다름이 없다. 친절하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굴복하지 마라. 회유가 승리하게 둬서는 안 된다. 이 글귀는 조셉 머피 박사님께서 나르의 횡포에 관한 처세를 알려주는 것 같아 깊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건과 사고, 고통은 언제든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며 한탄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만의 새로운 언어와 삶의 노하우가 만들어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님의 저서 코나투스의 좋은 글귀 나누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장체험은 한 사람을 성숙한 인격과 품격의 소유자로 만든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어떤 경험적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왜 그것이 하필 그때 일어났으며 여기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인지 사유한다. 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뜻하지 않게 일어났지만 전화위복의 기회에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여기에서 반면교사란 상대방의 잘못이나 나쁜 점을 보고 나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 혹시 나는 왜 늘 나쁜 사람만 꼬이지? 왜 난 나르들만 만나게 되는 거지? 라는 의문점을 가져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나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왜 꼭 손절해야 하는지 그 기가 막힌 이유 말씀드릴 테니 초집중해주세요. 안녕, 라붐 시클릿TV 작가 김상월입니다. 나르와의 관계를 손절, 이별하신 거의 모든 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속 시원하고 행복하다. 왜 더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지 후회되지만 이제라도 날 돌볼 수 있어 감사하다. 하나같이 행복과 긍정 메시지여서 저까지 덩달아 행복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또 한편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 헤어졌는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 정말 끝난 거 맞나? 이런 야릇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네, 계속해서 나르에게 연락이 오든 여러분들이 미련이 남았든 어떻게든 애매한 끈이 연결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런데요, 그 연결끈이 나르의 집착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들로 인해 그를 끌어당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그래서 오늘은 나르와의 이별 후 나도 모르게 저질러 버렸을지 모를 아차 싶었던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2가지 짧고 굵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아직도 흔들리고 있을지 모를 여러분께 따뜻한 촛불 같은 명언 들려드릴 테니 마지막 내용까지 이제부터 집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술 먹고 절대 전화하지 말기. 참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미 이 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변명의 여지 없는 정말 하시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고 전화하는 일은 나르에게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권력을 쥐어주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 꽤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겐 무용지물, 아니 그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르에게 더 큰 우월감과 더 큰 날개를 달아주는 일일 뿐입니다. 이들은 여러분들이 아플 때조차 따뜻한 식사와 진심 어린 걱정으로 돌봐주기는커녕 그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비난을 하고 죄책감을 심어 죄인을 만들고 심지어 그에 대한 죄값으로 투명인간 취급이라는 벌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겁도 없이 게다가 술을 먹고 전화를 했다? 이 전화 한 통으로 그동안 그가 저질렀던 횡포는 무죄가 되고 여러분들은 또다시 그의 소유물로 전락해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게 너무 쉬운 그는 나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꽤나 효과적인 방법 2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그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거예요. 저장이 안 된 번호를 받을 때 우리 보통 어떻게 받죠? 네, 그냥 여보세요 라고 받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나오는 말투예요. 그쵸? 이렇게 모르는 타인처럼 대하는 사람에게 천하의 나르를 한들 무슨 짓을 더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름 앞에 X 표시를 하는 방법입니다. 가족이거나 이용 소송 중이거나 이렇게 불가피하게 번호를 삭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사람 이름 옆에 전화기 표시와 함께 X 표시를 저장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이 표시를 보면 술 먹고 전화하지 말자는 나와의 약속이었지 라며 반성도 하게 되는데요. 의외로 간단한 이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꽤나 효과를 보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꽤나 괜찮은 방법이니 술만 마시면 자꾸 나르의 번호를 찾게 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너무 빠르게 다른 이성 혹은 재혼하지 말기. 나르를 잊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이성을 만나야 한다며 주변에서 부추기시는 분들이 꽤나 있던데요. 하지만 이거야말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르를 더 그리워하게 될 수도 있는 비상사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일부 취약형 나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악인들은 공교롭게도 매력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외모가 특출나거나 언변이 뛰어나거나 유머러스하거나 혹은 노래, 운동, 예체능 방면으로 돋보이는 매력이 있는 거죠. 당연히 새로운 이성이 눈에 찰리? 네, 없죠. 단지 이 이유뿐일까요? 여러분, 나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왜 꼭 손절해야 하는지 그 기가 막힌 이유 말씀드릴 테니 다시 한번 초집중해주세요. 이들의 특기, 재능, 매력은 타고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 노력의 결과물이란 사실입니다. 근데요, 그 노력이라는 게 어떤 분야에서 재능을 키우고 더 넓은 공부를 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가 아니란 사실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좋아할지를 나르들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평생을 이 유혹하는 방법을 갈고 닦았기 때문이죠. 가장 쉬운 예로 자무코 카사노바를 들어볼게요. 이탈리아 출신 카사노바는 희대 바람둥이로 알려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린 문란한 이성교제, 남봉꾼을 카사노바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카사노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시인, 역사학자, 마술사, 엔지니어, 의학, 화학, 수학, 작가 등 손을 안 댄 부분이 없는데요. 카사노바가 왜 카사노바냐? 이 많은 직업과 지식을 이용해 수많은 이성을 만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네, 평생을요. 그의 저서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자유인으로서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 살아왔음을 고백한다. 어떤 분들은 그의 이 말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서전이라는 게 결국 평생을
여자들과 놀아난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에 불과하니까요. 연구자들조차 재미없고 교훈도 없다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카사노바가 나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르의 바람기 부분을 다룰 때 저는 어김없이 카사노바가 떠올라 간단하게 스토리 들려드렸습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나르가 이 유혹하는 방법을 평생 갈고 닦는 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어떻게든 돋보이게 만들어 자신에게 필요한 희생양의 찬사, 돈, 욕망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평생을, 심지어 현재까지도 갈고 닦는 철저한 나르를 새로운 평범한 이성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르와 헤어지고 곧바로 다른 이성을 만나는 일은 저는 절대로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새 인연도 상처로 남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반복 강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반복 강박이란 한 사람이 자신의 사건이나 환경을 여러 번 반복하고자 하는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사건을 강박적으로 수행하거나 해당 사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자신을 처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중 혹시 나는 왜 늘 나쁜 사람만 꼬이지? 왜 난 나르들만 만나게 되는 거지? 라는 의문점을 가져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제 주변에서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됐는데요. 혹시 내 마음속에 반복 강박이라는 심리가 담겨져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같은 상황과 사건, 도전을 반복하게 된다면 내 상황은 바뀔 수가 없겠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투명한 컵에 담긴 검정색 물이라고 했을 때 그 컵 속 검정을 희석시켜주면 됩니다. 어떻게? 네, 맑은 물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맑은 물이 될 때까지. 검정색 물감이 투명한 깨끗한 물로 희석되기까지는 어쩌면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때 하면 좋은 행동 하나 추천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명상입니다. 가오로 고팔 다스에 져서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인생책에 의하면 명상은 우리의 걱정, 분노, 두려움을 포옹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쓰여있기도 했는데요. 명상은 자기 내면 그리고 외부와의 연결뿐만 아니라 그 이상 너무와도 연결될 수 있는 정말 너무 좋은 자기 정화법입니다. 저는 매일 청량산에 올라 맨발 걷기를 하며 예쁜 바위를 골라 편안하게 앉아 명상을 즐기곤 하는데요. 이 방법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또 더 유익한 내용 들고 다음 시간에 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권력, 성, 사회적 지위, 쾌락의 도구, 휴식처, 에너지 쓰레기통 등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결론적으로 나르가 원하는 건 본인의 입니다. 안녕! 라붐 시클릿TV 작가 김상월입니다. 늘 자신감 충만하고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쉬울 거 하나 없을 것 같은 이 나르가 헤어진 옛 연인을 자꾸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그리움 때문일까요? 오늘은 이 사악한 나르가 자꾸 찾아오는 이유를 압축해 3가지로 알아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 이 용어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버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 성향의 사람들이 자신과의 관계를 끊었던 이전의 상대에게 다시 접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소기처럼 상대의 주의를 다시 끌어들이는 심리 조작 전략입니다. 제가 후버링이라는 용어를 먼저 알려드린 이유는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들이 후버링에 근거한 행동들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힘들게 헤어진 나르, 그들이 툭 하면 연락하고 자꾸 찾아오는 이유, 마지막 3번째 내용까지 모두 보시게 되신다면 나르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까요. 영상 마지막 내용까지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고통을 확인하는 희열. 사람 중에는 평소의 내 모습보다 더 예뻐지고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도 몰랐던 내 흉측하고 찌질한 모습을 끌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나르시스트. 나르를 만나면서 여러분들은 그와의 힘든 연애로 평소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게 되고 망가지고 나 좀 봐달라고 울며 매달리고 잘못한 적도 없는 용서를 빌기도 합니다. 죽을 만큼 힘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나르들은 과연 어떤 감정이 들까요? 어이없게도 뿌듯해하고 행복해합니다. 자신에게 완벽하고 철저하게 가스라이팅 당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받고 에너지를 충전받아요. 왜냐하면 나르는 상대에게 상처를 줄 때, 상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 모습을 보며 근거 없는 특권의식에 기쁨을 느끼는 아주 비열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 여러분들의 성향과 성품을 너무 잘 아는 나르는 그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찾아오는 이유요? 네, 헤어진 후 야외어 가고 반듯하고 성실한 일상이 엉망이 된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과 말들을 하며 희생양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해 다음 충전 밑밥을 깔아놓은 뒤 또 호련히 떠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충분히 희열을 느꼈으니까요. 두 번째, 감정 쓰레기통을 찾아서 타인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어떻게든 자신이 맨 꼭대기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고 싶은 나르. 나르는 여러분들과 헤어진 후 잘 보이고 싶은 새 인맥의 비율을 맞추려니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잘난 맛에 사는 나르들의 이중적인 모습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보다 강한 강자나 잘 보이고 싶은 이성 앞에선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확실하게 머리를 조아린다는 점이에요. 강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과하게 신경 쓰고 눈치 보고 아부 또한 확실하게 하죠. 삼국지 용어를 빌리자면 간신 그 자체입니다. 나르가 강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재력가, 자기 칠세끼를 열어줄 사람, 자신의 음주 가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람, 자신을 빛내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이성 등 그 기준 역시 특이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평소 나르는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나 멋있다고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는데 강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려 하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때 나르가 애타게 찾는 건 뭐? 네, 감정 쓰레기통입니다. 자신의 분노, 수치심을 대신 껴안을 만만할 사람. 네, 여러분. 괜한 트집을 잡아대고 상황을 교묘하게 꾸며 오늘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의 욕을 하고 험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왜 굳이 헤어진 여러분들을 찾아와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뺏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나르들은 늘 그래왔듯 착하고 평화주의자인 여러분들은 기쁜 공감을 하며 잘 들어줄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르가 침튀기며 상대를 욕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화날만 하네. 이 사람 성격에 참 많이 참았네. 이런 걱정하셨죠? 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리의 예감은 적중했고 여러분들은 무방비 상태로 그에게 감정 쓰레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나르는 여러분들의 깊은 공감 능력과 동정심 유발 작전을 써 마음껏 쓰레기를 쏟아냈습니다. 세 번째, 권력의 재확인. 나르에게 있어 연인은 말 그대로 희생양, 소유물일 뿐입니다. 상대가 여자였든 남자였든 기혼자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나르가 희생양을 선택하는 기준,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높은 학력이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빼어나게 잘생기거나 예쁘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순진하다, 뛰어난 재능이 있다, 음악, 미술, 춤, 언변 등.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나르를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도구로 이용될 뿐입니다. 난 이런 돈 많은 똑똑한 어린 이성을 만나. 그러면 주변에서 부러워하고 대단하다며 찬사를 보내는 거죠. 어깨가 으쓱해지고 내 귀여운 희생양이 제 역할을 잘하니 자신이 더 대단한 듯 느껴집니다. 나르와의 이별은 어떨까요? 희생양은 이별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놓기 전까지 이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령 본인이 먼저 이별을 말했다 하더라도 실수였다며 변명하고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뿐이라고 또다시 상대에게 잘못을 덮어 씌우고 죄책감을 유발시켜 절절매는 희생양을 보고 기쁨을 느낍니다. 삼국지에 조조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조조를 악인으로 인식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버릴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인데,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를 조금 더 극적으로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저버리게 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했죠. 갑자기 제가 이 표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르야말로 이 마인드를 뼛속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르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랄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가 느낄 상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 제로인 나르니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 거짓된 약속, 동정심 자극, 과거의 향수를 떠올리게 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희망 고문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후버링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게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편할 때 뜬금없이 찾아와 적당한 애정 공세와 연기를 하며 자신이 원하는 걸 쟁취해내는 거죠. 그가 원하는 건 권력, 성, 사회적 지위, 쾌락의 도구, 휴식처, 에너지 쓰레기통 등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결론적으로 나르가 원하는 건 본인의 권력 확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 원하는 걸 쟁취하고 성취함으로써 이들은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역시 나는 대단해. 기분 최고예요. 따라서 이 악랄한 나르가 만만한 여러분들을 찾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별한 나르가 자꾸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비오 인디언 사이에 전해지고 있는 늑대 스토리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스토리는 나비오 인디언 사이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인디언 노인이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나쁜 늑대인데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지.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좋은 늑대란다. 사랑과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그 두 마리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 인디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여러분들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실 건가요? 나쁜 늑대는 두려움, 수치심, 분노가 가득한 나르시스트 늑대입니다. 그리고 긍정, 행복, 도전이 가득한 좋은 늑대는 오늘도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살고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조셉 머피 박사님의 잠재의식의 힘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 시간, 돈, 에너지를 빨아먹고 사는 나쁜 늑대 나르에게 부정적인 생각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그 대신 나에게 신선한 음식, 자연 속에서의 휴식, 명상, 독서, 충분한 수면, 좋은 습관에 먹이를 주며 건강하게 사시길 오늘도 응원드립니다. 항상 약속드리지만 그 길에 저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너무 집중해서 보시느라 좋아요 누르는 걸 깜빡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 따끈따끈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모두 아시죠? 구독, 알림 설정 미리 해두시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딱 3분께 공유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지식과 정보가 높은 진동 바이러스가 되어 우리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해지는 삶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 딱 좋은 날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감사하며 살기로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1시간 음악의 힘, 하루 10분 내면 아이 치유하기 2권의 책을 쓴 내면 아이 치유 작가 김상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8년차 라붐 라이브를 운영 중입니다. 라붐 라이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음악으로 치유해주는 치유 공간이자 힐링 공간이에요. 저 역시도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파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 진흙밭에서 허우적거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기적처럼 꿈같이 바뀐 저를 보며 한때의 저처럼 지금 너무 힘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고 싶다, 돕고 싶다 해서 탄생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라붐 시클릿 TV입니다. 맨발 걷기, 걷기 운동, 소금물 마시기, 음식 건강, 뇌 건강,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상처 극복법, 내 마음 알아차리는 방법들의 영상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지만 몸이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책 덕후인 제가 읽은 책의 지식과 고급 정보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몸마음 챙김, 동기부여 팍팍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라붐 시클릿 TV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